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1.7% 넘게 내리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특히 기술주들이 경계 심리가 두드러졌는데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5%대에서 다시 1.4%대로 내려섰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른 96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갔고요. 이에 골드는 0.5% 내린 1,77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했는데요. WTI가 2% 가까이 떨어지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상원이 민주당 부채 한도 인상안을 통과하면서 우선 내년 말까지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측치에 부합한 6.8%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고, 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4.9% 예측치에 부합하면서 전년 동월에 비해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 마스터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주말에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낮 1시에는 오늘 함께 해주실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 이동 평균선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는 성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캔들과 이평선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 중에서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있어서 승률을 2배 이상은 올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또 트레이딩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40년 들어 최고 수준에 이르는 미국 인플레이션과 출구 전략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 개선과 달러 강세에 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 합의 실패 시 경제적, 군사적 압박 강화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로 FX는 예상치에 부합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유로화 하방 압력이 커졌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핵심 포인트냐? 제가 지금까지 긴 시간 추세선과 그리고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자, 오늘은 그 설명한 걸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있어서 최소 2배 이상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잘 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초적인 것만 갖고 계시고 이 부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초보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한 포인트 값을 제가 오늘 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들어가 보면 PPT 한번 열어봐 드리면 자,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추세선과 이동평균선입니다. 무슨 말이냐? 추세선과 이동평균선 두 가지를 다 합쳐서 하나에 하나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추세선만 가지고는 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려니 뭔가가 불안한 감이 있다. 근데 요 두 가지의 장점을 딱 합쳐서 놓으니까 전쟁터에 나가도 그렇잖아요. 칼만 들고 가면 조금 불안하고 칼 방패가 있으면 좀 더 든든하죠.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서 매수, 매도, 사는 거. 우리 같은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양방향을 매매할 수 있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매수 이후 청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어느 부분 가면 나는 청산을 해야겠구나.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청산을 해서 수익을 이제 완료하고 나는 조금 감망하겠다라는 포인트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제가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투자 전략이에요,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큰 하락이죠, 하락. 큰 하락폭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큰 하락폭을 이어오다가 보통 보면 우리는 이제 심리 자체가 큰 하락폭을 내려오면 따라가야지라는 심리보다는 밑에서 받아서 올라가야지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증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해가 편한 게 증시가 사야지 하는데 못 삽니다. 사야지 하는데 못 사다가 조금 더 올라가니까 아 후회하다가 내려오겠지. 살짝 내려오는 척하다가 한 파동 더 올리면 에이 지금은 따라가야지 하면서 따라가면 그때부터 내려가죠. 똑같습니다. 해외 증시도 똑같고요. 모든 투자자의 똑같은 방법. 올라가면 내려가는 걸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다? 제가 짚어드리는 건 241선입니다, 여러분. 장중 단기의 이평선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는 단기적인 이평선의 파동을 보여주는 것이고 61선은 긴 시간의 중간값, 올라가다가 맞을 수 있는 구간, 그리고 241선, 장기 이평선을 넘어가게 되면 긴 시간의 곡선을 타고 내려오던 것이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 이후 추세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응용한 겁니다. 자, 녹색선을 넘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15분이든 뭐 틱 차트를 보든 짧은 구간이든 긴 구간이든 내가 봤을 때 단기 이평선에서는 큰 하락폭에서 여러분은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전문가들 영역입니다. 전문가들 영역. 바닥권에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바닥권에서 잡아내는 방법은 이런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투자를 전략을 짠다는 것은 전문가들 영역이에요. 저희 같은 하루 종일 차트 연구하고 분석해서 값을 찾아내는 우리들 영역이고요. 초보분들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보분들 기준입니다. 초보분들은 추세가 상승을 이어오고 241선 기준을 보고 있다가 넘어가지 않으면 아직은 하락이 이어지겠구나. 나는 그러나 무서워서 매도는 못 따라가겠다. 그렇다면 나는 매수를 보고 싶은데 어느 기준을 잡아야겠냐는 거죠. 241선이 넘어가는 데까지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241선이 넘어간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다시피 넘어간다면이죠. 여기가 넘어가 준다면 이렇게 올라갈 것인데 못 넘어가 내려갔죠. 그럼 추세선 하나 긋는 겁니다. 고점에서 고점을 241선이 넘어가려다 못 넘어갔는데 나는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하락폭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다시 이 파동이 올라와서 241선을 넘어가주는 포지션을 보여준다면 나는 매수를 한번 따라가 보겠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노려보고 있는 거죠. 노려보고 있다가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241선을 21선이 강하게 뚫어 올리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뚫어 올렸는데 이평선만 있다면 조금 불안하죠. 저거 이평선이 바로 꺾이면 어떡하지? 그러나 추세선, 추세라는 건 트렌드잖아요.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트렌드가 바뀐 이 구간에서 나는 한번 따라가 본다라고 판단하고 전 고점이 어디냐만 먼저 줄을 하나만 딱 꺼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수익률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투자 전략이에요.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전 고점의 캔들 값에서 추세선을 돌파해 준다면 따라간다. 요게 1포인트 핵심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있어서 2배 확률은 나옵니다. 보통 투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는 확실한, 내가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증명을 했던 확실한 구간, 세 구간만 내가 확실히 알아도 투자에 있어서 실패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구간들이에요. 그러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들을 꼭 기억하셨다가 한번 찾아보시고. 자, 두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보합권을 보고 있어요. 보합권을. 여러분들. 보합권을 보고 있는데 짧은 보합권이지만 추세는 지금 현재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거죠. 왜 상승 추세냐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승 추세의 조정, 보합권에 조정을 주고 있는 건데 241세 장기평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화면만 봐도 보이죠? 밑에 있죠, 밑에. 장기 이평선의 위에 있으면 상승의 수익률 구간이고요. 장기 이평이 하단에 있을 때는 손실 구간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자,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이 지금 장기 이평 위에 있고 추세선을 그었을 때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그었더니 현재 구간은 2번 구간이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2번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번을. 그리고 1번 구간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평이 현재 단기 이평선이 21선이 하락하면서 241선을 살짝 이탈하는 듯 하면서 끌어올리고 있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동평균선이 다시 241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추세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한번 강하게 하락을 주던 이 추세를 따라가기가 무섭다는 거죠. 그렇다면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을 긋고 다시 요 구간이죠. 요 구간과 요 구간을 내가 그었을 때 요 구간과 요 구간을 추세선을 그었을 때입니다. 그었을 때 강한 추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요 추세를 넘어갔을 때 왜? 골든 크로스는 이미 보여줬고 장기 이평에서 단기 이평이 위로 정배를 보여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나는 겁이 나서 조금 조심하고 있는데 추세선마저 뚫어준다면이죠. 뚫어준다면 고점 구간까지의 추세는 내가 한번 보겠다. 그렇다면 만일에 1번 구간에서 내가 못 봤다. 1번 구간에서 나는 못 잡았다 그러면 큰 추세입니다, 여러분. 큰 추세, 원추세, 대추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추세를 넘어가면서도 장기 이평과 단기 이평이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면 2번 구간에서는 짧지만 따라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전 파도의 크기를 못 넘는 거. 파도라는 것은 오면서 작아지죠, 여러분. 앞에 파도를 넘어간다면 새로운 파도의 시작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투자 전략에 있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제가 쉽게 얘기해서 옆집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옆집의 지붕이 어디냐, 그거부터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옆집 지붕 위를 내가 넘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판단 후에 짧은 단타 구간을 보시면 충분히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분들은 1번 구간에 대해서, 제가 1번 구간에 대해서는 수세선 강의하면서 제가 설명을 오래 드렸어요. 돌파 이후 눌림과 리테스트 구간, 다시 확인하는 눌림 구간이 1번 구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과 2번 구간인데 여러분들은 1번에서 잡는 것이 조금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린 건 대추세 구간, 대추세를 넘어갔을 때요, 돌파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고, 그리고 다시 밀린다면, 이동평균선이 꺾였잖아요, 그죠? 이동평균선이 꺾였습니다. 단기 이평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로 모이고 있습니다. 장단기 추세는 이동평균선은 항상 보시면 벌어지면 다시 모이려고 합니다. 확장, 수축 이렇게 계속적으로 굴곡을 주게 돼 있어요. 벌어지면 땡긴단 말이에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다시 2번 구간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 준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한다 그러면 2번이죠. 2번. 요 구간을 넘어선다면 나는 한번 따라가 볼 것이고, 짧은 손절 구간을 한번 보겠다라는 투자 전략으로 241선이 아래 있고 단기 이평이 다시 추세를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그 구간에서 1번, 2번 구간에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것을 기억만 해놓으시면 이동평균선과 추세선, 이동평균선과 추세선을 활용해서 이 구간만 여러분들이 1번, 2번에 대한 기억만 해놓으시면 어떠한 파동에서도 하락 파동, 하락을 강하게 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에서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매수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때 추세선은 최소한 넘어가야지 하나,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평 위에 있어야지 둘, 그리고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 밑에 있다면 돌파하고 뚫어 올린다면 셋. 요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 놓으시면 외우시면 되죠. 외우시면. 저도 처음에는 모를 때는 외웠습니다. 외우시면 이것을 차트를 계속 확인하시고 기술적 부분에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세 번째, 매수 투자 전략에 있어서 상승 추종이죠. 추세 추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세 추종이라는 말은 흔히 얘기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가, 상승을 보여주는 추세가 상승 추세를 이었을 때 이 추세가 A, B, C, D가 이탈되지 않는 한 우리는 상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을 볼 때 녹색선, 장기 이평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우리는 상승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추세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금방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구간이에요. 상승으로 이어오던 구간이 하락으로 흐르고는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동평균선이 현재 장기 이평이 상승으로 정배열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이평선이 21선 이하의 단기 이평 21선과 61선 사이에서의 보합권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은 잠깐 관망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추세선을 배웠다면 선만 두 개 끄시면 되죠. 크게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줄 긋고 맞나 안 맞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동평균선에서 고점과 고점을 한번 이어보시고 2번이 넘어가는지만 확인해 보시면서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단기가 다시 상승을 보여준다면 계속적으로 이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점을 강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흘러내리고 있죠. 흘러내리고 있는 와중에 A와 B를 그었던 상승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한이라는 거죠. 장기 이평선은 무너졌는데, 장기 이평선은 강하게 무너졌는데 캔들은 보시다시피 캔들은 무너졌는데 이동평균선은 그 전에 감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것은 무너졌다고 봐야 되나?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고 봐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이 아니라 강한 하락폭을 주고 추세선까지 우리가 배워서 추세선까지 생각할 줄 안다면 추세선에 대한 트렌드, 현재 상승 트렌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단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선만 하나 딱 끄시고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간다면 따라가 봐야겠다라는 전략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상승으로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 트렌드는 상승이고 하락에서 다시 한번 이만큼의 크기를 보여주었다면 다시 이만큼의 크기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전략만 가져가시면 투자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가 긴 시간 설명드렸던 것을 조금만 기억을 하셨다가 이런 종합에서 오늘같이 제가 종합을 핵심 포인트를 찝어드린다면 이런 핵심 포인트 몇 가만이라도 메모하시고 외워두시면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투자에 있어서. 그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매수 추세 추종이에요. 모든 트렌드는 지금 현재 트렌드 상승이냐 하락이냐 올라가고 있는 중이냐 내려가고 있는 중이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캐치가 가능하다면 승률의 50%는 갖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조금 밀려서 조금 살짝 손실 중이라도 현재 트렌드가 올라가는 방향에 대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금방 회복이 되죠. 그런데 매수 중인데 매도에 대한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만일에 갖고 있다 그러면 기다려야겠죠. 어디까지?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계좌가 녹아할 때까지, 안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만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 승률은 50% 먹고 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죠. 기본적인 이해. 이런 기본적인 이해와 추세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딱 더 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은 매도 전략이에요. 매도 전략. 매수 전략과 똑같죠, 여러분. A, B, A와 B를 이었습니다. 투자할 때.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짝꿍댕이 패턴이라고도 얘기해요.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조금 패턴 이름이 조금 여러분들은 다들 아는데 초보분들이나 이쪽 바닥에 이제 우리 업종 금융 쪽에 안 계시는 분들은 조금 웃을 수 있는데 왼쪽 꼬리보다 오른쪽 꼬리가 높을 때 우리는 상승의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점이 넘어갔을 때 이제부터는 상승의 전환이라는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바닥 패턴을 잡을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A와 B를 이었을 때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이라는 거죠. 대추세입니다. 그래서 선 하나만 그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요 대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렇게 가해 지점까지 이탈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매수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또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보시다시피 241선의 장기 입형을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옆으로 조금 틀면서 각도가 틀어지면서 올라가고 있고 1번군의 추세가 이탈됐습니다. 이탈.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면서요.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데드크로스로 전환되면서 하락을 보여주고 241선을 못 넘고 다시 못 넘죠. 못 넘어서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긴 시간 상승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우리는 매도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긴 시간 상승의 수익률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쉽사리 청산하기가 아깝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가해 구간, 추세선까지 트렌드 라인이 요 라인까지만이라도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은 상승을 가져가신 분들은 청산을 하셔야 되고 매도를 보시는 분들, 하락을 보시는 분들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보합입니다. 보합.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보합권입니다. 보합권에서 저점을 이었을 때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241선은 위에 있죠. 하락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이어주고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쉽게 잡기는 힘듭니다. 241선 저항대에서 나는 들어가야지라는 사람들은 전문가들. 초보분들은 1번과 2번을 이어서 1번과 2번이 무너졌을 때 데드크로스를 확실히 보여줬을 때 따라가 보시면 제일 안전한 구간이다.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투자 전략입니다.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확인 이후에 추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추세 대응 방법. 추세선을 점선입니다. 점선을 보시면 골든크로스죠. 강한 하락과 상승, 강한 하락, 상승을 이어오다가 크로스 구간에 이동평균선이 241선.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추세선을 그었을 때 241선을 넘어가고 지지를 받는다면 지지는 받고 있으나 무너질 수도 있죠.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긴 시간 하락이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는 타고 보합권을 이어준다면 계속 타고 큰 방향성을 안 잡아준다면 여러분들은 요 구간에 대한 포인트와 요 구간에 대한 포인트 이후에 확실하게 추세가 넘어가주는 것을 확인된다면 241선을 타고 넘어갔을 때 21선을 타고 여러분들은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요 방법만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다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있어서 제일 좋은 핵심 포인트를 나는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만 기억을 하십시오.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 잘 모르실 때는 장중 단기에 이동평균선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고점에 있는 추세선 트렌드 있는 방법만 딱 기억하셨다가 두 가지가 부합이 되었을 때 따라가는 방법 그리고 청산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한 트렌드만 딱 기억하시면 투자에 있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매매가 제일 좋은 매매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소 또 2배 이상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평선 활용 투자 전략에 대한 기술적 분석 강의 해주셨습니다. 매도 시에 좀 잘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따가 추후에 또 개장 파동 보면서 좀 실제 차트를 보고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질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에딘버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지표 발표라고 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겠죠. 나스닥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나왔으면 인플레 우려로 지수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급등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골드, 오일도 역시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지표와 해외 선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근데 지금 저도, 다들 사실 시장 네. 참가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차트를 보고 왔는데 네. 저도 오늘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오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노란톡에다가 제가 팁을 드리고 왔어요. 어떻게 짚어주셨죠? 71.90포인트가 넘어가면 네. 상승 포인트를 따라가셔라.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기술적 분석에 기반해서 설명해 주신 거죠? 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오늘 지표 발표가 있으니 지금 네.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에 들어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예. 조금 돌파 이후 전 고점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나면 71.90포인트에서 네. 시작하시면 추세를 따라 단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구간이 다시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으니 그 구간에서 추세를 보세요라고 설명드렸는데 시작하지 말자 30까지 딱 고점 전고점까지 현재 도달 이후 다시 조정을 주고 지금 현재 구간이 아까 저항대 구간이거든요. 70불 때.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지표 발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거든요. 네. 6.2%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예요. 솔직히 6.2, 6.8이면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게 인플레이션이 높게 잡히고 있는데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네.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지금 현재 14, 15일 날 테이퍼링이 어떻게 하겠냐가 발표 전이고 근데 그렇다면 시장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버블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버블을 얘기하는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버블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버블이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죠. 방울이 하나도 버블이지만 2개도 버블이고 200개도 버블이다. 그 버블이 언제 터지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네. 그 닷컴 버블 때처럼 계속적으로 상승을 얘기하고 있고 예. 지금 현재 시장은 상승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나스닥이라는 것은요. 품목은 주식 그러니까 기업들의 합의에 대한 지수값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기업들의 매출입니다. 실적이 너무나 좋죠. 실적 장세로 이어지면서 그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매출도 좋고 수익도 좋으니 계속적으로 끌고 올라간다고 있다라고 다 평가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테이퍼링은 벌써 조정은 벌써 다 주었고 그 이후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아니 테이퍼링도 시작할 거고 금리 인상도 곧 다가오는데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시장은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확신이다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트렌드, 시장에 대한 트렌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예요. 그러나 굉장히 불안한 장세는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 인플레이션의 지금 하나의 축이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 가격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번에 뉴스에 나왔을 때 한 얘기가 그거죠. 아니 지금 이번 달 인플레이션은 지수 발표는 굉장히 높다. 그러나 이거는 수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조금 안쓰럽긴 한데 보고 있으면 무엇이 이번 달 원유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기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때는 더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금 안쓰러운 부분이고 우리가 봤을 땐 좀 안쓰럽게 보이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되고 있고 원유 가격이 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도 좀 떨어지기는 분명히 할 겁니다. 80불에서 60불로 내려갔다가 지금 보합권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 봤을 때 현재 떨어져야 된다,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기업 성장률은 계속 올라가고 매출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는 상승에 대한 곡선을 보여줘야 되고 골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제 원래 골드가 굉장히 상승폭이 좀 솔직히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지 수단으로 안전자산 해지 수단으로 커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화폐 쪽으로 좀 진짜 많이 뺏겼습니다. 그러나 많이 지금 현재 방어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올라갔다 해서 다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지수는 상승의 폭이 지금 열려 있는 폭이고요. 골드와 오일은 좀 하락폭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급등을 하였지만 같이 동반 상승을 했지만 거기 같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CNBC가 또 조사한 이 미국 전수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해서 지금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41%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경제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을 했고 또 코비드-19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역시 계속해서 하락을 해서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도까지 하락하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이제 물가를 잡기에 나서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오늘 나스닥이 오르고 또 뭐 오일이나 골드가 다 상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으로는 좀 예측치에 부합한 그런 수치가 나와서 크게 시장이 동요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어차피 지금 실적 장세로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네. 인플레이션 수치가 예측치에 딱 부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학습 능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공포를 안 느끼는. 근데 공포와 위험 지수가 있습니다. 공포 지수, 위험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가 20% 아래는 20% 아래에서는 매수, 80%에서는 매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증시하시는 분들은 그 지수가 정말 보시면 20에서 80%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혼조세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두 번째 질문 만나볼게요.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미국이 이란 핵협상 실패 후에 군사적 대응에 나설까요? 뉴스에서는 핵시설 파괴 시나리오도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실행에 나서게 된다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크게 뉴스에서는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깊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대치 딱 요땅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한 방 쏘느냐 끝이에요. 그러면 그 파급력이 뉴스에서는 2차 대전 때보다도 더 큰 그 하력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정말 가정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둘이 한 판 붙는다. 우리끼리 표현해서 한 번 붙는다 그러면 유가는 95불에서 100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큰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건 또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폭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폭락이 오지 않을까. 강한 지수의 하락이 먼저 쏟아져야 돼요. 그리고 15%가량의 하락폭은 볼 수 있다라고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정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다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던지고 다시 사더라도 던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굉장히 크게 오를 것이고 인플레이션율은 더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큰 하락폭이 오지 않을까. 전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붙었을 때의 전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천연가스도 지금 폭락이 왔거든요.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에 온다면이죠. 전쟁이 터진다면 유가는 큰 상승폭, 당연히 큰 상승폭으로 오를 것이고 증시는 큰 하락폭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란 핵협상 실패에 나서게 된다라면 또 굉장히 또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봐주셨거든요. 네. 그럼 다음 질문도 빠르게 좀 만나볼게요. 이 연관돼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듯한데 유가 영향 있을까요? 라고 가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거든요.
제가 이 밑에 거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잘못 그래서 가자님 그 질문을 이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아까 요걸 보고 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얘기해 드린 거고 이란 해외 협정 같은 거는 실패고 군사적 대응 미국하고 이란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저러고 있는데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되려 이란 핵 협상은 다른 분들은 이란 핵 협상 실패를 먼저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대치 국면에 있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저걸 먼저 생각해 보는 바람에 답을 반대로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 만나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0.74% 상승한 16,26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44% 상승한 1,78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0.9% 오른 7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6% 하락한 1.12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상품별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유가 얘기를 잠시 나눴으니까 유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일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일은 역시나 매수네요. 강하게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강하게 상승하다 좀 많이 빠졌네요, 다시. 다시 내렸어요. 네, 지금 차트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네. 아까 방송 전에 차트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분석을 해놓고 그래서 아까 70.80부터 71.90이 넘어간다면 매수를 보시고 이탈된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간다고 얘기했느냐?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포인트가 하나, 둘, 3포인트가 아직 이탈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241선이 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 241선 장기 평선 위에서 추세선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어디를 뚫어야 된다? 다시 보합권입니다, 여러분. 보합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현재 71.8090포인트가 다시 상회를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상승 추세로 이어진다. 과거 자리를 조금 당겨보시면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의 저항대입니다, 여러분. 71.90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 계속적인 매수의 포지션을 한번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장기로 잠깐 봐드린다 그러면요. 단기 구간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71.90포인트 상회 그리고 만일에 71.20포인트 아래로 빠졌을 때는 매도의 구간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매도 영역, 매수 영역 이렇게 보시는 게 오늘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봉상 봤을 때는 현재 21선과 11선 아래에서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합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긴 시간의 보합 구간.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라 그러면 73.50과 68.80. 요 구간에서의 보합권.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61불까지는 빠질 겁니다. 그리고 75불 때까지의 보합권을 더 상승 이후 보합권을 75불에서 조금 움직일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번 주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75불 반경까지의 상승이 조금 열려 있다. 그리고 68불 이하의 하락권은 나온다 그러면 하락 추세로 다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일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골드는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현재 제가 틱 차트 단기 추세예요. 단기 추세. 단기 네. 추세는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지금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추세가 만일에 녹색선입니다, 여러분. 녹색선 7181포인트, 1781포인트 이하의
값을 보여준다면 계속적인 하락 영역으로 단기 하락 구간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240을 오늘 제가 이평선을 강의를 좀 많이 했으니까 이평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요 구간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세선이 이탈되고 추세를 넘어가면서 여러분 보다시피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추세선을 이탈하는 데드 크로스 나온다면 계속적인 하방을 봐야죠. 자, 그렇다면 지금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자, 60분 차트에서 지금 눌린 구간입니다, 여러분. 강한 상승 이후 눌린 구간. 맞죠? 눌림입니다. 단기적인 트렌드를 가져간다 그러면 조정폭이 열려 있다. 이만큼 남아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한압 1780 이하까지 1780 포인트까지는 하락이 열려 있다. 그렇다면 이 하락이 만일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는 이 하락폭이 지금 현재 구간까지 77, 78까지 밀릴 수 있겠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이 구간에서 단기 매수를 본다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자, 그렇고 나서 일봉상 여러분 한번 지켜보신다면요. 제가 장기 이평을 좀 지켜본다면 여러분들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는 보합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보다시피 옆으로 기고 있어요.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이평선은 다 밑에 있는데 단기 이평 21선은 241선 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보합권에서 계속적인 하락폭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르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일에 1790 포인트까지 상승을 넘어가준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꺾일 거예요. 이동 21선 단기 이평이 꺾이면서 끌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780, 1780부터 1790부터 시작해서 1800포인트를 만일에 상회하는 포인트를 보여준다면 다음 주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포인트 이상 넘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드도 또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 도와주셨고요. 이어서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네요. 네. 강합니다. 정말 나스닥 힘이. 대장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사나이 종목이라 그러는데 이번 주를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장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나 보네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이게 오늘 정고를 결국은 16,430포인트를 네. 결국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까지도 저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올라간다고 전망하는 거지 올라가야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안 올라갈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오늘 현재 추세 트렌드라면 지금 현재 61선과 61선에서 60분 차트입니다, 여러분. 60분 차트에서 61선을 만일에 여러분이 봤을 때 넘어가 주잖아요. 16,320포인트 안착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1선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241선이 나스닥이 이렇게 딱 맞고 있습니다. 요 구간을 안착하는 상승 포인트를 먼저 만들어 보여준다 그러면 올라간 만큼 요만큼의 크기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6,400구간이에요. 16,400구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항대 16,300포인트입니다. 16,300포인트를 상회하는 강한 상승을 한 번 더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추세 추종하는 트렌드를 따라가 보시는 걸 저는 좀 권해드리고요. 현재 계속적인 우상향입니다. 계속적인 우상향과 고점, 오래된 고점이에요. 430과 420부터 430 그리고 450구간이 굉장히 긴 시간 보합을 보여주고 있고, 자, 노란톡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여러분들한테 비율을 설명드리고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목금 드리면 많이 들었을 거예요. 16,450구간이라는 포인트를. 그리고 16,250구간 요 폭에서의 보합권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 포인트라고. 그렇기 때문에 100포인트씩 잘라보십시오. 16,450, 350, 250 이렇게 3포인트 구간에서 보합권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현재 350이 다시 넘어가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올라간다 매수를 보셔라.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하락을 보여줄 것처럼 보이다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트렌드는 추세선 하나만 이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현재 추세선입니다. 현재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으나 나는 계속적으로 상승 갈래. 계속 상승 갈래. 그리고
241선입니다. 241선이 올라온다면, 위로 계속 따라와 준다면 단중 장기가 골든 크로스 이후 정배열을 완벽하게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 추세선 하나 그어드렸죠. 이 추세선이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구간입니다. 이탈되어서 내려오는 이 추세와 이 추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추세가, 이 까만색 제가 먼저 쳤던 이 추세가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하락 구간은 요만큼 구간까지. 이 추세와 1차 요 구간 16,220포인트 그리고 길게는 16,120포인트까지의 하락 구간이 열려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추세는 추종,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시고 지지 라인은 16,250 라인, 16,250 라인이 금일 지지 라인의 최종 지지 라인이다. 그것만 딱 메모를 해놓으시고 트렌드를 따라가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장기로 좀 봐주시면 11선이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으면서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400 구간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전략으로 한번 저녁 미장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40년대로 최고 수준에 달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시장은 역시 좀 선반영이 되면 재료 소멸로 여겨져서 또 지금 시장이 나스닥 특히 움츠러들지 않고 굉장히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4년 들어서 최대 규모의 매수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 불장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 특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 이번 주도 예정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그러면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초보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인 이론 강의도 제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시면 금융에 있어서 제일 기본은 우리가 한국말 하려면 기억 내용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금융 투자도 여러분들 하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부터 그 기초 하나하나가 이어져야지 지식이 남고 그 지식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만 듣고 따라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장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기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해서 기회를 드린다면 여러분들 참여만 하셔도 돼요. 귀만 열고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골드치 따라 들어오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 분석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본 방송에 이어서 주말 특강까지 챙겨보시면 시장 보는 눈 더욱더 키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이동 평균선에 대한 주제로 강연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과 화요일에 출연하시는 선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캔들과 이평선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